사조 중급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은 외격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 조양격입니다. 유금 조양격. 유금 조양격은 육신일 모자시입니다. 육신일의 모자시. 육신이라는 것은 갑자순 중에 또 신이 붙는 간지가 있지요. 갑술순 중에 신이 붙는 간지, 갑신순 중에 갑오순 중에 갑진순 중에 갑인순 중에서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일, 신일이 자시에 태어났을 때, 이 경우는 자가 하나만 있음을 요합니다. 많으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가 충화하여 오중병화로서 관성을 삼는다. 이 경우는 운이 서방으로 가주는 게 좋고, 대운이나 연운이 동남으로 향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아주 나쁜 것은 북방이라고 합니다. 북방은 해자축이지요. 이 경우는 육신일의 모자십니다. 자가 충하여 오중병으로서 관성을 삼는다. 이미 충오하여 오중의 병화를 관성으로 삼았으니 사주 중에 관성이 출현하면 합격이 됩니다. 이 경우도 육신일 모자십니다. 형합격은 계일인시입니다. 인이 사를 형하여 사중무토로서 관성을 삼으니까 역시 관성이 사주 중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합격. 형을 해서 합해봐서 관성을 삼는다 해서 형합격입니다. 계일인시 인이 사중에 인이 사를 형하여 사중무토로서 관성을 삼는데 관성이 출현했으니까 이건 합격입니다. 이 경우는 계일인시에서 인이 사를 형하여 사중무토로 관성을 삼는데 관성이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형합격이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공록격이라는 것은 중간에 녹을 공한다는 겁니다. 진오 하면 진 다음에 산데 사를 한 칸 건너뛰고 오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사이에 사를 공한다 해서 사는 무의 녹입니다. 녹. 무록은 제사. 병과 무는 동궁이고 동이란 궁으로 사에서 녹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과 오 사이에는 사로 녹을 공하고 있으니까 공록격입니다. 공록격. 일반적으로 사주 볼 때도 한 칸 건너뛰어서 있으면 중간에 하나를 공하는데 그것이 관인지 귀인인지 인성인지 재성인지 살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사하고 미 사이에 오를 공했지요. 이 사람 연애자평을 지은 분은 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하는 경우도 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사하고 미 사이 이렇게 간격이 한 칸 건너뛰어 있으면 오를 공하니까 정의 녹은 오니까 공록격입니다. 녹을 공한 공록격. 그래서 이 격은 오일이 있습니다. 정사일에 정미시, 기미일에 기사시, 무진일에 무오시, 개축일에 개시, 개일에 개축시. 중간에 다 자를 공했지요. 그리고 여기는 사녹을 공했고, 기록은 제오니까 오를 공했고, 정록도 제오니까 사와 미사의 오를 공했습니다. 그래서 공록격입니다. 공기격은 중간에 귀인을 공한다는 겁니다. 간무경일에는 충미가 기인입니다. 여기 보면 간무경일에는 우양시야라 했지요. 우는 축이고 양은 미입니다. 충미귀인인데 저하고 인 사이에 한 칸 건너뛰었으니까 축을 공했지요. 간무경에 충미기니까 귀인이니까 귀인을 공했으니까 공기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를 논할 때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공기격을 떠나서 여기에 축이 공해져 있구나. 축이 보니까 귀인이 그래서 귀인을 공하고 있으니까 귀인의 도움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귀인이 공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귀인이 나와버렸죠. 나와버렸으니까 뭐 여기도 귀인이고 여기도 귀인이고 귀인이 많지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귀인이 많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기경은 6일인데 갑인일 갑자시 축을 공했지요. 갑무경일에는 축이 귀인인데 축미가 귀인인데 공했지요. 자하고 인사이에 임자일에 임인시 역시 귀인을 공했지요. 갑신일에 갑술시 여기는 미를 공했지요. 갑무경일에 축미귀이니까 미를 공했습니다. 무신일에 무엇이 오와 신사에 미를 공했지요. 을밀 을묘시 신을 공했지요. 을과 기일에는 자와 신이 귀인입니다. 미와 유 사이에 신 귀인을 공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인을 공했지요. 귀인은 귀인 신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 부분도 조견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임초강격입니다. 이밀이 인자가 많을 경우, 이밀이 사주에 인자가 많을 경우 인중에 간목도 있고 인중에 간목이 인이 많으니까 인중에 간목이 기와 합해서 기를 불러와서 기로서 관성을 삼는다. 그리고 인중의 병화가 신금을 불러와서 인수로 삼는다. 다른 건 관을 불러오는데 육임초강격은 인자가 많아서 인중의 지장간 간목이 허공중의 기를 불러와서 관성을 삼는다. 인중의 병화가 신금을 불러와서 인수로 삼는다 했습니다. 어쨌건 이 부분도 임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허황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면 어째 인이 있는데 인이 많다고 인중의 간목의 기를 잡아오고 인중의 병화가 신금을 잡아와서 인수를 잡는가. 임상은 해봐야 됩니다. 자기, 자기 머리로 판단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다르니까 알 수가 없지요. 역시 임상을 해봐야 결론이 납니다. 자기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육갑 추근격은 육갑일이 해가 많을 경우 육갑일생이 해가 많을 경우 해는 천문입니다. 술의 천문인데 술은 보통 술해를 천문이라고 합니다. 유기막에서는 해가 천문이지요. 천문지위라 했습니다. 해는 천문의 위치, 북극의 원, 북극의 담장이다. 북두칠성이 있는 곳, 북극성이 있는 곳, 그래서 중심이라는 거지요. 간목은 해에서 장생입니다. 12운성으로 보시면 간목은 해에서 장생입니다. 여의 갑일생 해자 다자 자연 북이 자연이 부귀한다고 그랬습니다. 갑록은 재인하고 인이 해를 불러옵니다. 육갑축운격은 해가 많아서 어, 해가 많아서 갑을 불러오겠지요. 갑을 허공중에 갑을
그래서 녹을 불러오죠. 이는 녹이니까. 그래서 녹을 잡아와서 귀해진다는 면도 있고, 해는 천문 위치니까 천문의 북극의 위치라고 합니다. 북극성의 위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북극성이라는 건 귀함을 의미하죠. 중심에 섰으니까. 이 사주도 다음 카페 역학통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학문 목적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는 보면 뭐 고급 이론이긴 하겠지만 인호술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호술이 될런지. 인호술에 해중 간목, 인중의 간목이 투관되어서 갑이 뿌리가 튼튼하지요. 을도 동료 오행의 힘을 받고 해중에 간목이 있으니까 목이 튼튼하지요. 인호술은 인성이지요. 관성도 매우 왕하지요. 그러면 배우신 수구가 있습니다. 관인상생. 관인상생은 노련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관도 왕하고 인호술 화국에 인성도 왕하니까 관인상생 된 거지요. 관인상생이 되어서 관인상생은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더라도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려 6번이나 결혼하고 헤어짐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 배우신 분들은 뭐 또 다른 학자분들은 합을 참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갑기합, 인중의 갑목 갑기합, 해중의 또 갑목 갑기합, 해중의 갑목 갑기합, 갑기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려 5번을 합했지요. 그래서 일반 명리학자들은 5번을 암합을 했으니까 암합도 하고 명합도 했으니까 6번을 이혼하라고 혼인을 하고 반복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학자니까 어쨌든 판단은 학자들 마음이지요. 그걸 누가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급 이론이긴 한데 해중에 간목이 투관되었고 인중에 간목이 투관되어 뿌리가 있으니까 정관격이지요. 정관격이지요. 정관격은 가만히 둬야지요. 살성이 없으니까 이 자체로 품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이 갑기합했지요. 7살 평관이면 한번 합하면 살성이 줄어서 재화가 되어버려서 진짜 평관격이 되어버리는데 정관격은 합해버리면 정관격보다 더 떨어져서 바보가 되겠죠. 바보. 거기다가 갑과 인은 불갑으로 관계죠. 갑이 머리면 인은 육체니까 인을 삼합을 해줘버려도 갑이 7살 같으면 불가원의 관계니까 살승이 재화가 돼버리는데 정관인데 또 한 번 이렇게 인옷을 합해줘 버렸죠. 7살이면 재화가 돼버리는데 정관이면 바보가 되겠지요. 한 번 합해서 스스로 남자를 바보로 만들고 남자 스스로 또 삼합을 해서 바보가 돼버리고 두 번 남자가 바보가 돼버렸지요. 한 번은 자신과 합해서 자신이 남자를 바보로 만들고 남자 스스로도 바보가 돼버리고 정관격인데 두 번이나
격이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뭐 이를테면 바보 남편을 얻는 팔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을 얻어놓으면 자기 스스로 바보 같고 바보처럼 행동하고 남자도 스스로 바보가 되고 헤어지고 또 남자를 만나면 바보 같고 남자도 스스로 바보짓을 하고 그러니까 막 평생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압을 제하해서 그렇게 이론을 몰아가거나 고급 이론인데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혼을 많이 했나 역시 임상을 해야 진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관은 바본데 왜 잘 살았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잘 살았나 하는 것은 중급 이론으로 보면 관인상생 배우셨지요. 중급 이론에는 격이란 게 없으니까 격, 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관인상생의 관이 왕하고 인승이 왕해서 관인상생 되어버렸으니까 중급 이론에서는 격이란 게 없습니다. 합한다고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인상생 을도 왕에 있고 하니까 관인상생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공무원 같은 삶을 살았다 보는데 남자는 고급 이론으로 보니까 바보 중에 바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 이혼하고 또 만나고 이혼하고 만나고 이혼하고 만나고 6번을 무리거렸네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학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김영종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셨지요? 을일이 진술충미가 많으면 사주에서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 오행이 세력을 장악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으면 거기를 따라가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버릴 기자의 명을 자신의 명을 버리고 종제, 재성을 따라가 버린다 해서 김영종제격입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강의 들으시고 배우셨다고 하시면서 김영종제격이라는 용어를 모르면 좀 그렇겠지요. 그래서 김영종제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자기 명을 버리고 재성을 따라가는 격, 김영종제격입니다. 그 다음이 김영종살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왕한 살을 따라가 버립니다. 을일간이 사유축 금국이 크게 성에 있을 때 세력을 도저히 거슬릴 수가 없으니까 을일간이 관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김영종살격도 있고 김영종관격도 있고 여자가 김영종살이면 살은 남편이니까 남편 말을 고분고분 잘 듣습니다. 뭘 하려면 남편한테 의견을 꼭 물어봅니다. 김영종직격은 남자면 부인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공척합니다. 부인만 보면 무섭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와도 부인이 경제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육합을 배우셨죠? 갑기합토. 갑기합토는 중정지합입니다. 중용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갑기합이 이루어진 경우는 을경금은 을은 목이니까 인자함이지요. 경은 의로움이지요. 금은 의리지요. 의리. 그래서 을경 합된 사주는 인정과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왈종혁. 종혁이라는 것은 금은 개혁을 하지요.
군대로서 부패한 정부를 썰어버릴 때도 칼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칼을 종역이라고 합니다. 종역. 혁고 종신, 옛날 고를 혁파하여 새로움을 따라간다 해서 종역입니다. 종역. 갑기화토, 토는 가색입니다. 농사 짓는 것. 구진이라고 설명드렸지요. 토는 중앙토니까 중앙토는 구진이라고 했습니다. 자청용, 우백고, 우백호, 남조작, 북현모, 중앙구진, 그리고 자청용, 우백호, 남조작, 북현모, 중앙구진을 통합하는 그 공간은 등사입니다. 등사. 등사는 정사입니다. 정사. 육효에는 등사라는 게 나옵니다. 얼경화금은 인이지합이라고 했고 무게합하는 무정지합이다. 무는 구름이지요. 개는 수증기입니다. 구름에 수증기가 모였다가 먹구름이 되어서 비가 되어 떨어지면 이별하지요. 그래서 정이 없는 합이다. 무정지합입니다. 그리고 화는 염상입니다. 불꽃이 염염하여 위로 올라가니까 염상이라고 합니다. 병신화수는 위험지합이랍니다. 위험. 병신합이 제대로 되면 그 사람 곁에 가면 위험이 쏘고 그 사람이 겁이 나게 됩니다. 좀 엄해 보이고 겁나 보이고. 병신화수. 그리고 신자지는 아래로 흐른다 해서 윤나라고 합니다. 수는 윤하입니다. 정임은 엄난지합입니다. 정은 남자입니다. 장정. 젊은 남자. 임은 나이 든 여자. 중년 부인. 장정과 중년 부인이 합했다는 것은 엄난한 거죠. 그래서 엄단지합입니다. 그리고 목은 올라가면서 굽어지지요. 처음에는 곱게 자라다가 나중에 나무는 굽어집니다. 그래서 곡직격이라고 하고, 뭐 인자함, 나무는 또 수명 오래 사니까 곡직인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개선편이라고 연애자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개선편에 보면 쓸만한 사주수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선편이라는 것은 계속할 때 개자에다가 착할 선자 그 한글을 씁니다. 개선편. 연해자평에 나옵니다. 연은 연꽃할 때 연자, 해는 바다 해할 때 해자, 자는 글자자 할 때 자자, 평은 평가할 때 그 평자라는 한글을 씁니다. 한글. 발음만으로는 잘 구분이 안 가니까. 그래서 연해자평 개선편에 나오는 사주 수고들입니다. 욕지, 귀천, 성간, 월령, 내, 제강 이랬네요. 귀천을 알고 싶으면 월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먼저 살펴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길흉을 살필 때는 일간을 위주로 본다. 삼명학은 연간을 위주로 봅니다. 근데 자평학은 일간을 위주로 봅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데 사주의 희견, 재관 인수가 참 좋지요. 재관 인수를 보면 삼보를 본다고 합니다. 사주의 재관인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사주 희견 재관이 왕성해 있음의 기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신은 불가손상이요. 용신은 사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오행을 용신이라 하고, 일주는 제2권양,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주는 적당히 왕한 것이 제일 좋다. 제2권양. 일주는 일간은 적당히 왕한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연예자평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처음 배울 때 사주수구처럼 용신 불가 손상 일조 제이 권왕 이렇게 암기가 고구단처럼 될 정도로 많이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상일간 명의 주본부라. 연상일간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신수를 볼 때 일간이 그 해 당해의 천간이나 지지를 극하면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하극상. 윗어른이나 윗상사나 뭐 회장이나 사장을 들이받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연상일간하면 상사나 선배 윗사람으로부터 연이, 그러니까 대운이나 연운에서 일간을 극하면 윗사람에게 질책을 당하고, 일간이 연을 극해버리면 윗사람을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연애자평에는 연상일간 명의 주본부라 해서 자신과 윗대가 불화할 수 있다. 만약에 일간이 연을 극하면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겠죠. 일간이 월을 극하면 부모 형제와 사이가 안 좋겠지요. 세월 시중에 대박 관살혼잡. 그러니까 세월 시중에 관살이라는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영혼이다. 자기의 강한 영혼은 관성이고 약한 영혼은 혼으로서 일간이다. 그런데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죠. 영혼이, 자기의 강한 영혼이 두 개니까 정관도 되었다가 칙살도 되었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관성은 자기를 극제하여 자기를 조절해주는 육친인데, 칠살 정관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딱 정해지질 않겠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 못합니다. 여자 같으면 남편이 본 남자 짓을 했다가 다른 남편처럼 행동했다가 정없이 했다가 어떤 때는 정있게 했다가 하니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살은 정관 편관이 혼잡이 되어 있지 말고 정관이 되든 칠살이 되든 하나만 있는 게, 한 가지로만 있는 게 좋습니다. 관성정기는 기견형충. 뭐 이거는 월 중에 정기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지장간 중에 한 달 중에 정기는 며칠, 중기는 며칠, 여기는 며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정기를 받은 관성, 정기를 받은 지장간이 튀어 올라왔을 때는 기하니까 형충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시상편제도 시상편제격 배우셨죠? 시상의 일이 편제격. 갑일이 무진시 같으면 시상의 편제가 하나만 있지요. 이런 경우는 귀한데 비견급제가 그 편제를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기 인수 이관 운뇌 입재양. 인수가 자기에게 중요한 신인데 이런 경우는 관양으로 흘러져서 관인 상생하는 게 좋고, 재성으로 흘러져서 재운으로 가서 인성을 공격하면 좋지 못하다.
칠살 평관은 희제복이나 불이태과다 이랬네요. 칠살은 나를 공격하러 오는 놈인데 그러니 적당히 제하여 줌이 좋지만 너무 심하게 제해버리면 칠살이 바보가 돼버리고 거기서 더 제해버리면 칠살이 죽어버리면 진법 모법이라 해서 크게 재앙이 옵니다. 상관이 중요한 건데 자기 사주에서 상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주가 매우 왕성하고 일간도 매우 왕성해서 상관을 쓴다는 것은 상관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못된 악동이지요. 비견급제가 방금 갓 태어난 아이 식신상관 중에 식신상관은 나이 든 아이인데 그러니까 커서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철없는 상태인데 이때는 식신은 착한 아이고 상관은 악동이지요. 그러니까 뭐 천방지축 뭐 법도 없고 관습도 없고 철도 없고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게 상관입니다. 그런데 일간이 왕하고 상관도 왕한데 사주에 관성이 없다가 관이 나타나면 상관경관이지요. 상관경관. 상관이 관을 상해버리니까 관이 없을 때는 법이 출현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관성이 나타나면 관성은 법, 질서, 규범, 관습인데 규범, 관습을 파괴해버리니까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를 할 것이고 소송을 당할 것이고 관습도 어기고 전통도 어겨서 엉망인 상태로 행동을 합니다. 보통 상관, 경관, 위화백단이라 해서 상관이 관을 보면 화액이 엄청나게 온다고 합니다. 그냥 상관이 견관, 볼견자에 관성관자 하면 상관, 경관은 큰 재액이 온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인 충합 세구는 화액이 이른다. 양인은 충하거나 합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양인은 그 자체로서 성질이 나 있거나 아주 위기 상태에서 긴장을 하에 있는데 다시 거기다 충동질을 하는 게 충이지요. 다시 거기다 힘을 합쳐주는 게 합이지요. 그래서 양인은 충하거나 합할 때 문제가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하거나 귀한 것은 재성이 왕하거나 관성이 왕하거나 혹은 재생관하는 경우이다. 재성이 왕하여 관성을 생한 경우는 재는 돈이고 관성은 귀함이니까 보하면서 또한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오적 비는 정시 신세 우긴이라 요절하거나 가난한 경우는 일간이 약하면서 관성이나 칠살이 왕한 경우다. 나도 약한데 관성이나 칠살이 강해져서 나를 공격해 오면 나는 핍박을 받는 게 더 많아지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절하거나 일찍 죽거나 가난하게 산다. 육임일생이니 임오이면 호활 녹마 동양이라. 오중에 지장간을 보는 겁니다. 임일이 오를 보면 재성도 있고 오중에 정화도 있고 기토정관도 있지요. 그 정관을 녹마 그러니까 어, 권력 이루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녹마. 임일생 임오이면 지장간을 설명한 겁니다. 오중에 정화 재성도 있고 기토 정관도 있으니까 기토는 정관이니까
녹을 먹을 수도 있고 녹말하에서 관직, 권력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일 제4궁은 재관 쌍미라 그랬습니다. 사는 쌍이라고 그랬습니다. 쌍. 자축 인묘 진사에서 자부터 일양, 축 이양, 인 삼양, 묘 사양, 진 오양, 사 육양인데 육양은 극양이죠. 그래서 오부터 일업으로 바뀌지요. 사는 끝임과 동시에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운이 있으니까 사를 쌍이라고 합니다. 쌍. 그리고 사와 충되는 해는 쌍어 두 마리의 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 중에 사가 쌍이니까 쌍둥이지요. 사 중에 무토 병화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서 쌍으로 아름답다. 역시 지장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 중에 무토, 병화, 무토는 관성, 병화는 재성. 그렇습니다. 제다신약은 정의 부옥빈이라 이랬습니다. 재가 많고 신이 약하면 일간이 약하면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다. 제다신약인 사람들이 집도 있고 땅도 넓고 땅도 많고 한데 정작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잘 안 팔리거나 집만 커도 자꾸 돈이 나가버려서 쓸 돈이 없는 경우는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살화거는 정현 한문 기객이니라 이랬네요. 평관은 평관이 관성, 가령 병일에 임은 칠살인데 칠살은 폭력성이 있으니까 좋지 못한데 만약에 토가 왕해서 식상이 왕해서 이미 그러니까 사오가 있거나 혹은 토가 왕해서 일간이 왕하면 임수를 칠 수는 임수가 병화를 괴롭히지 못하지 병화가 세력이 더 크니까 이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혹은 식상이 있어서 실사를 견제를 해주면 이 경우는 살이지만 정관처럼 볼 수 있다. 혹은 칠살이 제압이 되어서 귀함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칠살로서 칠살이 용신인 사람이 성공하면 가난한 집에서 뭐 크게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관성이 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등과 시험에 합격 시험점을 볼 때는 관은 시험의 운이고 부는 시험에 해당합니다. 시험점에도 관을 봐야 되고 직업을 얻을 때는 인성도 보고 관성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합격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관성이 험결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제의 고가 생황지지에 있는 격도 좋다. 관기가 관성 정관이 크게 왕성하면 다시 관성이 왕해지거나 일간이 약해지는 쪽으로 갈 때는 흉함이 있다. 비록 정관이지만 내가 신약하거나 관성이 너무 왕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인수가 상함을 받으면 영화가 오래가지 못한다. 인수라는 것은 안정이고 정해지는 걸 의미하지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안정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수는 부동입니다. 부동. 비견급제는 태어났으니까 뭐 많이는 안 움직이겠지만 손에서는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이 때는 식신상관 때는 재성 때는 급격하게 청년이니까 많이 활동을 하지요. 관성은 50대 늙으니까 점점 행동이 멈춰지지요. 부에서는 행동이 아예 멈춰지죠. 그래서 고정된 문서, 집문서, 차문서 그것이 인성인데 인수가 피상이 되면 영화가 오래가지 못한다. 인성과 관성이 있으면서 흠결이 없으면 관인상생이어서 공무원이 되거나 높은 관리가 되거나 공무원이 아니어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일관이 약한데 관성을 만나면 공연히 힘만 소비하게 된다. 일관이 적당히 왕해야만 식상도 쓸 수 있고 재성도 쓸 수 있고 관성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인도 군자 격중 야범 칠살 양인인데 군자 사주에도 그러니까 운이 좋은 팔자에도 칠살과 양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양인은 칠살로서 살인상정 해줘야 된다고 했죠. 살인상정, 살인상정. 암압을 해서 양인을 암압을 할 수 있는 건 칠살 뿐입니다.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칠살로서 양인을 잡아주면 칠살도 잡히고 양인도 잡히고 해서 어, 폭력을 쓰는 칼제비와 깡패 양인을 두 가지를 동시에 살성을 잡아줘서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인 호살은 양인 필금 편관이라 사람이 폭력성이 있고 살기가 있는 사람들은 편관과 양인이 겸해져 있거나 뭐 암압을 해 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성격이 강렬한 것은 양인이고 편관인데 양인 편관이 다 있는 사람들은 뭐 조금 성격이 맹렬하겠지요. 암압이 풀려버리거나 혹은 양인이 하나 더 있거나 혹은 양인 하나에 칠살 두 개거나 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수와 천덕은 자애로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에 병이 적은 것은 일주가 적당히 왕하고 강하기 때문이다. 평생 편안한 것은 재성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관영불범은 인수, 천덕, 동궁이다. 인수에 천덕이란 신살이 있어서 뭐 복을 받은 사람은 소송 사건에 잘 휘말리지 않는다. 여기 보면 소락다우 기쁨은 적고 슬픔이 많은 것은 일주가 약할 때이다. 일주가 약하면 문제가 많지요. 신강살천 일간은 강하고 칠살은 약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칠살을 부릴 수 있으니까 권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제자 약살이란 게 있습니다. 약한 칠살을 재승이 도와서 칠살이 강해지니까 그걸로 권력을 삼는다. 희귀일록은 생평불이관성이다. 이건 외격에서 배우셨지요. 기록격과 뭐 공기격 등은 관성이 출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엄조양 육신일 무자시는 병정이 싫다.
자가 충후하여 오중병화로서 관성을 삼으니까 관성이 출현하면 좋지 못하다. 당의 신수에서 당의 연이 일간을 상하면 그 화액이 적지만 일간이 신수 보는 해에 천간을 극해버리면 하극상한다고 했죠. 하극상. 윗사람을 들이받아버리고 윗어른을 들이받아버립니다. 그래서 화액이 중하다고 했습니다. 사조의 일간이 왕성하고 재성과 관성이 약할 때는 재성은 재물이고 관성은 직업인데 재성 돈에도 인연이 없고 관 직업에도 인연이 없으면 성녀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계가 공망이면 화계 신살이 있습니다. 화계의 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화계가 공망이어도 성녀팔자입니다. 그리고 일간에 귀인이 있으면 사조에 만약에 갑일간은 충미가 귀인이지요. 충미가 나와 동업자거나 가족 중 사주에 내 귀인이 충미인데 상대방 사주에 충미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궁합 볼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귀인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삼기라는 것은 재관인입니다. 남명의 남자가 신이 일간이 왕하고 삼기 재관인을 만나면 일품에 귀형을 넣는다. 혹은 또 삼기라는 것이 간무경 삼기, 천간에 간무경자가 있거나 올병정이 있거나 임계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주에 자기가 갑일간인데 월이나 연이나 시 천간에 무와 경이 있으면 간무경 삼기, 자기가 을일간인데 다른 사주 중에 병정이 있으면 을병정 삼기라 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임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임계신 삼기. 근데 이게 적용되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갑이 기를 만나면 중정지심했지요. 중용의 마음이 있다. 기토 일간들이 보면 시간 약속을 참 잘 지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시간 약속은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토 일주입니다. 정이 임을 만나면 엄난지압이라고 했지요. 경은 인에서 절입니다. 12운성으로. 거기에 다시 병을 만나면 경이 약할 경우에는 경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인에서 절이 되고 다시 경을 공격하는 병화가 있으니까 좋지 못합니다. 근데 경일간이 왕성하면 괜찮겠지요. 병신합이 있는 경우는 위험의 기운이 있습니다. 위험이 생깁니다. 금이 약해 있는데 화가 염염한 것을 화가 왕한 것을 만나면 혈질무이다. 이건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약이 금일간이 약한데 화가 왕했을 경우는 혈질무이다. 피가 나는 질병이 있다. 뭐 치질도 마찬가지겠지요. 금은 대장, 폐 이런 부분이니까 폐와 대장이 약하고 뭐 뼈가 약하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는 비위니까
왕한목이 극하면 위장이 약합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목은 신경계통입니다. 신경계통인데 금의 상함을 많이 받으면 신경이나 골절이 통증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침침한 것은 화가 많은 수를 만났을 때 화는 시력이니까 이때는 눈이 좀 침침해집니다. 수는 신장 방광입니다. 화가 많을 경우는 신장에 물기운이 말라버리니까 신장이 약합니다. 소변 계통이 안 좋거나. 금이 진을 만나면 혼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요. 금이 진을 만나면 혼이 돌아오는 것처럼 좋다. 금목이 상전하면 사주에 목은 인자암이고 금은 의리인데 이런 사람은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는 사람이다. 금목 상전일 경우는 금이 자신의 백이며 목은 혼인데 혼과 백이 싸우는 거라서 종교적인 문제에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많고 항상 갈등이 많습니다. 금이 토의 생을 받으면 좋지만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은 묻혀버립니다. 금이 메모리라고 하지요. 간목이 이때는 나타나면 토를 유통을 해줘서 좋게 됩니다. 간목은 목은 쟁기입니다. 쟁기. 목에 토의 답답함을 밭을 가는 것처럼 쟁기질해서 유통을 잘 시켜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연애자편 개선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뭐 많이는 안 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오는 이야기가 뻔하니까 그 육친에 관한 부분도 유튜브에 가면 한 가지를 놓고 구구절절 강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육친에 자신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 인성 정의는 어떻고 정의네 정인 강의를 하고 관성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정과는 어떻다고 강의를 하고 비경급제는 어떻다고 강의를 하고 식신상과는 어떤 특징이 있다. 식신제살하면 좋다.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일간이 왕한데 살도 왕한 경우 식신이 왕해서 살을 제해주면 이를테면 자기 자신은 깡패를 누르는 위험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게 식신제살인데 상관제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육천에 관해서 강의하는 분들 영상은 차고 넘칠 정도인데 실제로 그걸 사주를 감명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육친에 관해서 강의를 한 CD나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들으시는데 저도 뭐 이전에 어떤 분한테 잠시 배웠는데 그분이 대구서 유명한 분야라 해서 그분이 육친에 관한 이론을 작성을 한 걸 카피를 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나도 뭐 모를 때는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듣고 외웠는데 지금 와서 사주 감명할 때는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실제로 도움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친에 대해서는 사주 육친 쓰면
차고 넘치게 많이 나오니까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급 강의는 사주 외격 나머지 부분하고 예래자편 개선편에 좀 쓸만한 글귀들이 있어서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거지만 복습하는 차원으로 쭉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 중급 강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